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가 공개되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이미 만들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발사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사일도 마음대로 개발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미국의 견제하에 180km로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했습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거리 제한을 400km, 탄두 중량을 500kg,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800km,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 탄두를 무제한으로 해제하고, 비로소 올해 2021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거리 제한도 무제한으로 풀었습니다. 무기 멀리 나가는 게 뭐가 중한디? 라고 말하고 다니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과거에는 총칼, 그나마 공군력과 해군력이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면, 최근엔 미사일 성능 여부가 군사력을 말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재래식 무기밖에 없다 하여도 미사일 하나로 어터처블 국방력을 갖게 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만 보더라도 미사일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륙간 기술을 보유하면 어느 나라도 쉽게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더욱이 가성비 짱. 미사일은 개발비가 많이 들지만 그만큼 효율이 좋습니다. 국방력을 이야기할 때 전투기나 탱크, 혹은 항공모함을 만들면 개발비는 차치하더라도 유지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에 따른 인력도 많이 소비됩니다. 항공모함은 유지비만 매년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의 레이거노 같은 경우는 매년 9조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항공모함 배치 장사를 하기 위해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한국은 바다가 동해와 서해로 둘로 나눠져 있고 서해는 항공모함을 띄우면 중국의 반발이 심할 테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랑 무슨 상관?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주머니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은 온라인상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향후 우주개발은 우리의 산업 변화와도 직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GPS는 우리나라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인공위성의 신호를 빌려 쓰는 것입니다. 요즘 배달이 성행하는데 곧 드론으로 대체된다고 가정해보면, 미국의 GPS를 빌려 쓰다가 한순간에 신호 안 주면 GPS 기반의 모든 산업이 멈춥니다. 자율주행, 드론 배달 등등. 그래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띄우고 자주국방이 강화되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주권이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에겐 벌써 누리호 관련 주가 인기 검색어입니다. 관련 주가 해괴망측한 것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주식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해볼 거리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미사일 거리 제한 해제 합의. 미국의 숨은 의도는? 한국은 박정희 정부 당시 배꼽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후 미국의 견제를 받으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받았습니다. 지난 1979년 미국은 한국에서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모든 재료를 수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에서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 미사일 탄두 무게 500kg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어 합의했습니다. 이번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 미사일 제한 지침을 모두 해제하는 것에 합의하며 미사일 개발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사일 제한 해제의 숨은 의미. 미사일 제한을 모두 해제하면서 아시아의 강대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동맹 유지 의지를 보였고, 미국을 견제하는 국가에 대한 견제를 돕는 국가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제한을 해제하면서 미국을 견제 중인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 중 한 가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미국과 원자력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미국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원전 수주 강국으로 우뚝 선 중국과 러시아를 꺾고 원전 시장을 제패하기 위해 한국의 손을 맞잡았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원전 굴기를 내세우며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원전 협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양국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인 중국 장수성 태난 원전 및 야오닝성 쉬다바오 원전의 착공식을 화상으로 참관하며 원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시 주석은 원전 분야는 중러 양국의 협력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범위가 넓은 영역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두 국가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손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원전 설계 등에서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원전 시공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내줘야 하는 정치적 불문율 속에서 무엇을 내줬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제한 협의 개정 4회. 1979년 미사일 사거리 180km,
미사일 탄두 무게 500kg으로 제한했습니다. 2001년 미사일 사거리 300km, 미사일 탄두 무게 500kg으로 제한했습니다. 2017년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제한했고, 미사일 탄두 무게는 제한 해제됐습니다. 2020년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제한했고,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주권 회복에 대한 장단점, 장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을 개발할 수 있게 됐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주변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올해로 40년 넘게 계속됐던 미사일 제한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무엇을 내줬는지는 모르지만 4차 산업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미래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